안녕하세요. 코인대학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삼각형 조정. 우선 저번 시간에 한 거를 간단하게 리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삼각형은 5개의 내부 파동으로 있어요. 내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A, B, C, D, E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내부 파동들은 전부 다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져요. 조정 파동. 일부는 복합 조정도 가능해요. 그다음 세 번째, 충격 파동. 이렇게 충격 파동과 다르게 이렇게 일정한 가격으로 조정하면서 서로 조정하면서 수렴한다. 그죠? 네 번째, 각 파동은 우리가 보면 A, B, C, D, E가 있죠. 그래서 A 다음에 나오는 요 B, C, D, E는 앞에 있는 파동들을 50% 이상 되돌린다. 그러면 A 다음에 A, B, C, D, E가 있죠. 그럼 A 다음에 4개가 있죠. 4개. 근데 4개가 다 50% 이상 되돌리는 게 아니고 3개 이상만 만족하면 상관없어요. 다섯 번째, B파는 A파의,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린 건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A파의 38.2%에서 261.8%까지 가능해요. 지난 시간에 뭐까지 설명드렸냐면 B가 가장 큰 경우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 C가 가장 큰 경우도 있다 그랬죠. 보통 B파는 A파동의 38.2에서 261.8% 사이에 존재한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4개의 접점이 있죠. 4개 접점. 우리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꼭지점이 6개인 특히 이제 삼각형 같은 경우는 A, B, C, D, E. 그래서 접점이 4개가 존재한다. 무제한 삼각수렴에서는 드물게 5개까지 나오긴 하는데 A, B, C, D 4개가 존재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가 캔들 꼬리 같은 거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 나온 대로 하면 모노파동으로 변환해서 그 모노파동의 접점을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7번째 중요한 거 BD라인은 여기서 보면 A, B, C, D, E 그죠? A, B, C, D, E인데 E는 여기서 좀 짧게 할까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 BD 라인은 우리 충격 파동에서 이사 라인과 비슷하다. 이사 라인은 그죠? 3번. 그다음 5번 파동이 부속 파동이 일반적으로 이사 라인이 깰 수 없듯이 요 C파의 부속 파동이나 E파의 부속 파동이 일반적으로 BD 라인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조정 파동 중에 이렇게 불규칙 조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깨면 안 된다. 복합 조정이 나왔을 때도 여기가 이렇게 이 C파의 내부 파동이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면 안 된다. 이 BD 라인은 C파의 부속 파동이나 E파의 부속 파동이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파 끝난 다음에 이 분출은 BD 라인을 통해서 분출한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요 ABCD로 표현한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죠? 제가 찾아봤더니 그죠? 모노웨이브로 이 접점을 하는 게 맞는 거다. 근데 우리는 모노웨이브로 변환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레닐리가 찾은 추가적인 몇 가지 법칙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확산형 삼각형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A, B, C, D 그죠? 이 파동에서 모노파동이 넘어가는 거죠. 여기 다시 설명드리지만 BD 라인을 침범할 수 없다. 뭐가? C파나 E파의 부속 파동이 BD 라인을 통과할 수 없다. 그다음 E파가 끝난 다음에 그죠? BD 라인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분출이다. 그러니까 분출 직전에 E파가 중간에 여기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출할 때는 당연히 침범하죠. 그리고 보통 분출 범위는 가장 긴 내부 파동의
파동의 1에서 75%에서 125% 사이의 분출 범위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런 모양 같은 경우, 그죠? 어찌됐든 요 분출한 게 이 안에서 삼각형의 내부 파동의 밑점보다는 더 가야 된다. 아니면 윗점보다는 더 가야 된다. 그게 설명된 게 요거죠. 요거. 일반적으로 분출은 요 최소한 요 가장 긴 내부 파동의 밑점과 윗점을 돌파는 해야 된다. 제한 삼각형은 어디 나온다 그랬죠? 4번 파동과 그죠? 보통 표준 엘리어트 조정 파동의 B 파동에 나온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무제한 삼각 수렴은 어디 나온다? X 파동. 그다음에 Y 파동. 그다음에 Z 파동. 그다음에 터미널 임펄스의 5번 파동. 이런 데서 무제한 삼각 수렴이 일반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삼각형 추세선을 그으면 결국은 이 추세선이 만나죠. 이걸 우리가 에이펙스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어디인다? 가장 긴 내부 파동에 우리가 표준 편차로 생각해서 요 60% 이내에 존재한다. 61.8%인데 60%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나머지 20%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한 삼각형에서 수평형 삼각형에 대해서까지 했죠. 이번 시간에는 불규칙 삼각형. 근데 이게 수평형 삼각형은 모양 비슷해요. 모양 비슷한데 결국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뭐냐? B가 A보다 큰 경우가 보통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수평형 삼각형에 보면 B가 A보다 크다. 보통 B는 A의 260 맥시멈 1.8%보다 작다. 그런데 보통은 161.8%보다 작아요. 그리고 이 나머지 A, B, C, D, E. C, D, E는 전부 다 B보다 작고 D는 C보다 작고 E는 D보다 작아야 돼요. 이런 모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A가 작죠. B, C, D, E. 근데 여기 원래 추세가 있고 조정이 있은 다음에 이제 분출, 그죠? 다시 추세가 아래 방향이고 A가 작죠. B가 크고 C, D, E 다음에 분출. 이런 모양을 하는 게 불규칙 삼각형입니다. 불규칙 삼각형. 불규칙 삼각형 이런 모양, 특히 이제 A가 이렇게 짧은 이런 불규칙 삼각형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그 수평형 삼각형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있죠. 보통 이제 A가 더 긴 이런 보통 패턴보다는 약간 뭐가 분출이 더 보통 우리가 수평형 삼각형에서 75% 내부 파동의 125%까지는 분출한다 했는데 이거보다 약간 더 갈 수 있다. 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요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헷갈리는 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랜닐리라고 하는 분이 본인의 이제 공부를 하고 본인이 연구를 하면서 플랫에서 대표적으로 이름을 바꾼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러닝 플랫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러닝 우리가 이제 강세 조정이다 그러면 불규칙이라도 A가 있고 B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B가 A의 시작점을 넘고 C가 그죠? A의 다시 종점을 못 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러닝 플랫이다 이렇게 해요. 그죠? 아니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해볼까요? 반대 방향으로 A 그 다음에 B가 더 넘고 그다음 C가 여기까지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러닝 플랫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그랜닐리는 뭐라 그랬죠? 불규칙이다. 특히 이런 패턴 요거 C가 짧은 경우죠. 불규칙에서 C가 짧은 거 뭐라 그랬죠? irregular failure. 이렇게 했죠. 요게 이렇게 있고 그랜닐리가 얘기한 이제 러닝 플랫 같은 경우는 A가 있고 B가 이걸 훨씬 넘어가고 그죠? C가 A의 시작점까지 못 가는 처음 보는 그림이죠. 이런 게 있대요. 얘네네. 그 그랜닐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모양을 러닝 플랫이라고 했어요. 용어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랑 다르죠. 그래서 용어 헷갈림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일레귤라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가들이 보통 말하는 러닝 삼각형 요거가
그랜릴리가 말하는 뭐다? 그랜릴리가 말하는 일레귤러 삼각형이다. 일레귤러 트라이앵글이다. 보통 엘리어트 파동 전문을 하신 분들이 이제 그랜릴리 이론을 이제 안 하고 기존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B가 A보다 긴, 그죠? A보다 B가 긴 요런 패턴들을 기존에 러닝 트라이앵글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그랜릴리는 요거를 일레귤러라고 해요. 일레귤러. 용어 좀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제한삼각형에서 이제 강세삼각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때 그랜릴리는 강세삼각형을 러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레귤러 트라이앵글은 기존에 이제 엘리어트 이론가들이 보통은 A가 짧고 B가 길고 그다음 요런 모양을 하고, 그죠? 여기가 A, B, C, D, E 그다음 BD 라인으로 분출하는데 보통 요 내부 파동이 1대 1로 분출하는데 이거보다 약간 더 가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레귤러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기존의 이제 엘리어트 이론가들은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어트 이론가들은 보통 이거를 러닝이라고 얘기했어요. 러닝. 더 간다. 여러분 플랫에서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제 엘리어트 이론가들이 알고 있는 A, B, 그죠? B가 좀 넘어가고 C가 이렇게 짧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여기로 밑으로 가는 힘보다는 여기로 가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이후에 다음 파동이 더 길게 가겠죠.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B가 더 길고 A가 더 짧은 형태는 1대1보다 약간 더 분출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가들은 이제 이거를 강세삼각 러닝 트라이앵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릴리는 이거를 일레귤러로 분류했어요. 일레귤러. 그 그랜릴리가 말하는 강세삼각형이란 이런 모양이에요. 삼각형 중에 쐐기형으로 가는 거. 우리가 쐐기형 뭐 있죠? 나중에 배울, 그죠? 쐐기형 나중에 배울 터미널 임펄스, 리딩 임펄스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우리 그냥 일반 엘리어트 표준 조정에서도 이런 쐐기형 모양이 나온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B가 여기 보면 B가 A보다 길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D가 C보다 커요. 보시면 여기 A 제가 그린 건데 A보다 B가 크죠. B가 커요. 그 다음에 C가 여기서 요거, 그 다음에 D가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면, 그죠? 수직 높이가 D가 뭐보다 크다? C보다 크다. 이거 강세삼각형에서 릴리가 말하는 강세삼각형 두 가지. 첫 번째, B가 A보다 크다. 두 번째, D가 C보다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특징, 결국 이런 모양을 한다. 뭐 추세선이 기존에 배웠던 추세선은 어떻게 돼요? 일레귤러 패턴이든 그냥 수평형 삼각형이든 추세가 반대 방향이 서로, 왜 위의 추세선은 아래로 향하고 아래 추세선은 위로 향하고, 그리고 반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쐐기형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오고널 패턴은 이 추세선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죠. 근데 요 모양 B가 A보다 길고 그 다음에 D가 C보다 길어버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강세삼각형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강세삼각형 모양이 나오면 중요한 게 뭐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추세선이 모두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그리고 삼각형이 형성된 이후에 돌파가 가장 긴 내부 파동 길이의 261.8%까지, 보통은 161.8% 이상에서 261.8%까지 가는데, 보통은 261.8%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시간에 엘리어트 파동, 충격 파동에서 5파 연장에서 이 파동의 이제 어쨌든 상승의 끝 아니면 하락의 끝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5파동 연장에서, 그죠? 5파동 연장에서 예를 들어 1, 2, 3, 4, 5파동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5파동이 외부적 관계든 내부적 관계든 요 길이에 13 길이에 2.618 딱 거기 찍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 전체 상승은 끝난 거다.
전체 상승은 끝. 그죠? 그처럼 갑자기 거의 끝에 어떤 추세, 상승 추세의 끝 아니면 하락 추세의 끝에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오고 얘가 분출을 200% 이상 했다. 그러면 어떻다? 바닥이다. 아니면 천장이다. 써 있어요. 어디에? 그랬는지 책에.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쐐기형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도 가능하겠죠. 아래쪽으로 쐐기 모양도 그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도 가능하다 아래쪽으로. 근데 어찌됐든 아래쪽으로 분출이 200% 이상 요 가장 긴 내부 파동에 보통 가장 긴 내부 파동은 결국 거의 B겠죠. B 파동에 261.8%를 분출하면 이거는 이 추세의 거의 끝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분출을 위쪽으로 이렇게 쫙 해버리면 200% 이상 해버리면 이 전체 상승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 책이 써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 요거는 그럼 요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임펄스 파동이 1, 2 여기다 그리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조금 아래다 그리겠습니다. 조금 아래다가 그리겠습니다. 만약에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1, 2 다음에 3, 4가 나오는데 4가 모양이 예를 들어 삼각형 모양이 나왔어요. 삼각형 모양에 A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리고 나서 B가 더 길어. 그죠? B가 더 길어.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고, 그죠? D가 더 기네. 그 다음 E가 나왔어. 야, 그럼 이거는 뭐가랑 헷갈린다? 그죠? 1, 2, 3, 5 조정이 짧네. 그리고서 5파동이 다 나왔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결국은 나중에 피보나치 시간으로 이게 A 파동이 이게 형성 시간이 짧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좀 배우면 되는데 이런 모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 파동이 이렇게 그죠? 이제 모양은 강세죠, 그죠? 이렇게 세기형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파에서 끝에서 여기 B파의 내부 파동의 261%가 분출해요. 어디로? 5번 파동으로. 그럼 결국은 이런 강세 모양이 나오면 결국은 뭐예요? 5번 파동이 뭐 하겠어요? 연장.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게 또 200%요 내부 파동이 200% 이상 가면 결국은 뭐 하나 또 유추할 수 있어요? 그죠? 13 길이에 그죠? 13 길이에 261.8% 이렇게 쫙 슈팅하면 이 전체 이 상승은 끝났다. 그죠? 특히 이게 강사 삼각형이 4번 파동에 나오고 요 내부 파동에 261.8% 특히 200% 넘어가면 이 전체 어떻게든 상승 추세는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우리가 요 릴리 책을 보면서 어려워하는 이 무제한 삼각형에 대해서 좀 할게요. 무제한 삼각형. 그런데 여러분 기존에 제가 이제 뭐 블로그를 찾아보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을 보고 무제한 삼각형과 제한 삼각형의 구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본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좀 여러 번 보면서 찾아보고 했지만 이 책에서 무제한 삼각형하고 제한 삼각형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써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결국은 뭐 이 파동이 페이크 아웃을 한다. 예를 들어 추세선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 B, D 이 파동이 이렇게 페이크 아웃을 한다. 이게 무제한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도 있고 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냐면 4개의 나머지 A를 제외한 4개 파동 중에 그죠? 50% 이상 되돌려야 되는데 그중에 3개만 되돌리면 되죠. 그러니까 덜 되돌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보다 덜 되돌리면 돼요. 지금 이거 보면 덜 되돌렸죠. 하지만 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관없다. 저는 요거도 보면 결국 이렇게 2파가 그죠? 근데 2파가 넘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요거도 아셔야 되는 게 2파의 방향은 결국은 요 방향이에요. BD 추세선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2파예요. 항상 BD 추세선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2파예요. 그죠? 그러니까 2파는 요 A, B, C 그죠? C파의 최대 높이만 안 넘어가면 요 추세선을 넘어가도 삼각형의 원칙에 어긋난다 안 난다?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요. A, C 라인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런 거는 언급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 뭐냐, 요 2파는 요 D파 요 길이 여기에 고점만 안 넘어가면 요 추세는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요거를 제한으로 나누는 거는 잘못된 생각 같다. 제가 봐서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책을 보고 한 결론은 요거다. 결국 제한 삼각형이든 무제한 삼각형이든 제가 봐서는 요 2파가 페이크 아웃 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다. 왜?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책에 보면 BD 라인은 중요해요. BD 라인은 어떠한 파동, 어떠한 C 파동과 E 파동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물론 분출은 넘어가요. 하지만 그죠? 여기서 보면 A, B, C, D, BD 라인을 전혀 이 파동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됐든 요 C파의 최고점만 안 넘어가면 그죠? 얘가 전부 다 50% 이상 50% 다 되돌려 조건 만족하잖아요. 그죠? 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넘어가는 거는 상관없다. 제가 봐서. 상관없어. 만약에 이게 삼각형에 절대 안 된다고 했으면 닐리 책에 그렇게 써 있겠죠. AC 라인을 침범한다 2파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삼각형의 원칙 중에 요 내부 파동을 되돌리는데 50% 이상씩 되돌린다. 그죠? 그중에 3개 이상 되돌리면 상관없다. 근데 이 파동이 저는 요 AC 라인을 넘어가는 거는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단 이걸로 인해서 얘가 이 파동 넘어가는 거를 페이크 아웃으로 보고 이거를 제한 삼각형과 무제한 삼각형 나누는 거는 이 책에도 어디에도 없고 저도 그거는 그리고 요 닐리 이론을 가리키는 네오웨이브라고 하는 사이트하고 그죠 라이프 파이낸스도 이런 내용은 언급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파동의 페이크 아웃으로 제한과 무제한을 하는 거는 우선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렴형 무제한 삼각형과 제한 삼각형 간에는 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양상에는 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인 요 조건들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수평형 삼각형, 그 다음에 불규칙 삼각형, 강세 삼각형 모두 다 기본 조건은 똑같아요. 생김새도 똑같고, 그죠? 다만 뭐에서 차이 나는지 여기 설명이 나와요. 우선 무제한 삼각형은 어디 나오냐? 제한 삼각형은 지난번에 4번 파동과 그 다음에 어디 나온대요? B 파동이 나온다 그랬죠? B 파동 지그재그의 A, B에 그죠? 아니면 플랫의 A, B, C에서 B에 그죠? 근데 제한 삼각형은 4번 B 여기 꼭 기억하시면 되고 무제한은 어디 나오냐? X 파동 그 다음에 Y 파동 Z 파동 그 다음에 터미널 임펄스의 5번 파동 이렇게 나와요. 이름에서 위치가 제한적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 분출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제한은 특징이 뭐냐 얘랑 다르게 위치가 4번 기존에 알고 있던 엘리어트가 처음 말했던 4번 B번 외에 나오는 거를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무제한이라 이름 붙였다. 그래서 X파동, Y파동, Z파동이 나온다. 터미널 임펄스의 5번 파동이 나온다. 그래서 이 무제한 삼각형. 두 번째는 분출 범위가 제한 삼각형처럼 분출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1번 예를 들어서 가장 긴 내부 파동보다 더 길게 분출한다. 이 분출 모양이 있다 설명드릴 건데 이런 분출 모양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나누는데 그랜 닐리가 딱 써줬어요. 이 책에 보면 여기 보면 첫 번째 무제한 삼각형의 가장 일반적인 차별화된 특징은 무제한 삼각형의 두 개의 수렴선에 수렴하는 꼭지점 부분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하다가요. 이 파동이 이렇게 정체돼요. 이렇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제가 지금 실수로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파동 A예요. 파동 A 시작점 삼각형 수렴의 시작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재요. 2파 끝까지. 이거를 1로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추세선을 그어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요 추세선과 추세선이 만나는 거를 우리가 에이펙스라고 그랬죠. 에이펙스 꼭지점이라고 해요. 꼭지점. 그랬을 때 요거의 길이를 1로 봤을 때 그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를 재. 2파의 끝, 그러니까 분출 시작하는 데부터 요 꼭지점까지 시간이 요 시간에 20% 이내 이거
이것도 이제 또 설명을 또 드려야지 또 여기 헷갈리잖아요. 그죠? 헷갈려. 그래서 이거 다시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어찌됐든 삼각형의 시작부터 이 파동이 끝이 여기야. 이 파동이 끝났네. 여기까지. 예, 여기가 1이라고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 파동이 끝이 끝났어요. 여기부터 꼭지점의 길이가 요 남은 길이가 이거의 20%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파동이 점점 이렇게 무제한 삼각 수렴의 특징은 이 파동이 좀 이렇게 질질 끈다 그랬잖아요. 시간을 여기서 좀 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더 극대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파동이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의 어디서 끝나 여기 직전에 끝난다고. 그러면 딱 봐도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파동이 끝에서 결국 쉽게 생각하면 이 파동이 끝나고 나서 분출하고 요 남은 꼭지점이 별로 안 남았다.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만들어진 시간에 요 시간에 1로 100%로 봤을 때 요거를 20%밖에 안 남는다. 이거는 무제한 삼각형. 무제한 삼각형이다. 누가 닐리가 구별을 뭐를 무제한 삼각형과 제한 삼각형을 어떻게 나누라고? 첫 번째, 이 파동이 끝나고 나서 꼭지점까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 그러면 이거 무제한 삼각형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확대해서 두 번째 요것도 그림이 없어서 이게 보면 파동 이의 끝부분까지 시간을 측정해서 요거는 또 뭐냐? 삼각형이 이렇게 나왔어.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이거를 1로 봤을 때 여기서 되게 많이 남았죠. 그죠? 요게 근데 요게 1로 봤을 때 요거의 40%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이 x로 보고 여기를 y로 봤을 때 x가 y 40y의 40%가 넘어간다. 그럼 아주 짧거나 그죠? 제가 말한 삼각수렴 여기서 보면 이파가 질질 끊어서 거의 분출할 때 남은 게 별로 없거나 요 남은 게 별로 없거나 아니면 여기 남은 게 많거나 그러면 무제한이다. 누가? 닐리가 제한 삼각형과 무제한 삼각형 이렇게 나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한 삼각형은 일반적으로 얼마큼 남아요? 제한 삼각형은 요 남아있는 부분이 써놨어요. 뭐라고? 20에서 40. 요 삼각형이 형성된 시간을 100으로 봤을 때 요 2파 끝나고 요 남아 이제 추세선을 그어서 꼭지점을 가상의 꼭지점 만들어요. 그래서 요 길이를 쟀어요. 근데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가 이 길이를 쟀는데 0.2에서 0.4 안에 들어간다. 이거면 제한이다. 이거 제한. 모양상으로 나눈다. 어떻게? 요 2파 끝나고 남은 거 가지고 그렇게 나눴다. 누가? 닐리가. 아시겠죠? 아주 길게 남아서 남은 게 없거나 아니면 왕창 남아있거나 근데 애매모호하게 20에서 40% 특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요 시간상으로도 3, 8, 2 요게 되게 많다. 뭐는 제한삼각형은 요게 이렇게 나누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결과론인데 우리가 이제 제한삼각형과 무제한을 이게 나누는 이유 중에 분출 모양이 분출을 방향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출 이후에 되돌리는 모양이 되돌리느냐 아니면 꼭지점까지 안 가고 다시 또 추세 방향을 가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알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요거를 요 세 번째 거를 첫 번째 두 번째 걸 이용해서 우리가 세 번째 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 제한삼각형은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나왔어요. 5파동. 근데 4번 파동이 뭐야? 4번 파동이 제한삼각형이 나왔어요. 4번 파동은 제한삼각형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1, 2, A, B, C, D, E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분출이 5번 파동이 나온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한삼각형의 특징은 뭐다? 5번 파동 나오면 뭐 해야 돼? 1, 2, 3, 4, 5번 파동 나오면 뭐해? 결국 ABC 되돌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한삼각형은 어떻다? 분출 이후에 꼭지점으로 되돌린다.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A 지그재그에서 삼각형이 나왔어. B가 A, B, C, D, E가 나왔어. 그 다음에 다시 지그재그가 나왔네.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OB 라인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BC 지그재그가 끝나면 결국은 원칙상 어떻게 돼요? 여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OB 라인을 다음 파동은 깨러 와요. 그러면 결국은 분출 이후에 꼭지점을 되돌린다. 일반적으로 뭐는 제한삼각형은 분출 모양이 결국은 거의 여기 내부 파동에 1대1로 분출하지만 결국 되돌려요. 어디로? 꼭지점을. 근데 제가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딱 제가 봐도 무제한 삼각형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무제한 삼각형 이렇게 보면 분명히 모양도 무제한 삼각형 같은데 분출하고 바로 이렇게 되돌리는 경우도 있어. 내가 봐서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경우는 저는 무제한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닐리 책에 보면 여기 볼게요. 1, 2, 3, 그 다음에 A, B, C, D, E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나머지 이제 꼭지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분출할 때 요 남은 시간이 뭐라 그랬죠? 20에서 40%라 그랬죠. 그 여기 가상의 꼭지점이 만나는 요 시간까지 딱 어떻게 된다? 5번 파동이 여기 딱 만난다.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 분출의 끝이 어디랑 만난다? 시간상 요 꼭지점이 닫히는 시간하고 만난다. 그 다음에 되돌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죠? 5번 파동이 이렇게 가고 나서 되돌리는 거예요. 뭔제 꼭지점이 닫히고 C파동도 마찬가지예요. A, B, C가 있는데 B가 삼각 수렴을 했네. 그러면 가상의 여기 가상의 뭐를 삼각형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꼭지점이 여기쯤 닫혔네. 그죠? 제한삼각 20에서 40% 그죠? 요거 삼각형 형성 시간에 20% 40%의 꼭지점이 만나겠죠. 그러면 C는 어디에 끝난다? 보통 이 꼭지점이 닫히는 시간에 끝난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꼭지점을 되돌리거나 한다. 뭐라고? 이거 닐리 책에 이대로 써 있습니다. 이대로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거는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 근데 이제 제한 삼각형은 이렇게 이제 분출 모양이 나오는데 무제한 삼각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차이는 여기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무제한 삼각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 B, C, D, E 여기서 E가 거의 그러면 꼭지점 이렇겠죠. 그러니까 분출도 빠르다. 분출도 보통 제한 삼각형보다 빠르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분출을 했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A, B, C, D, E네요. 그러면 여기 분출 방향이 여기로 해볼게요. 그냥 여기로 여기서 이쪽으로. 그리고 다시 그죠? 그럼 얘는 원래 보세요. 일반적으로 남아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라. 그리고 어느 정도 분출하고 보통은 요거 내부 파동 길이만큼 분출한다고 돼 있어요. 얘도. 근데 아닌 경우도 있대요. 근데 분출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기 분출했으니까 얘도 이제 조정이 있죠. 반작용이 있단 말인데 반작용이 생각보다 길지 않고 이렇게 다시 추세 방향으로 간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복합 조정 배우고 있지만 WX, Y, XZ Z 파동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마지막 복합 조정의 마지막엔 삼각수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어쨌든 요 하락 추세가 나왔어. 그다음에 WX, Y, XZ가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여기서 끝났어. 삼각수렴이. 그러면 여기 삼각수렴은 요만해. 그러면 제한 삼각형은 요까지 분출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요 원래 하락하던 요 임펄스가 이 조정 후에 다시 진행하겠죠. 이만큼. 그러니까 모양이 다시 어디로 이 꼭지점을 안 되돌리고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추세 방향으로 간다. 이게 제한 삼각형과 무제한 삼각형의 분출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2파에 끝나고 나서 요 꼭지점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유출해서 이 추세가 다시 삼각수렴 안으로 돌아와서 밑에 방향으로 다시 가겠구나. 4번과 B파동에서처럼 4번 파동 끝나고 5번 파동 분출한 다음에 다시. 근데 이거는 꼭지점이 닫힌 후에예요. 그 다음에 제한 삼각형 이렇게 나오고 무제한 삼각형은 그죠? 분출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가겠죠. 이게 보통 무제한 삼각형의 모양이다. 아시겠죠? 그 차이 설명드린 거예요. 그죠? 돌파 이후의 움직임.
무제한 삼각형에서 돌파 거리는 특정한 수준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제한이다. 그죠?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는 요 내부 파동만큼 갔다가 반작용으로 조정을 살짝 보였다가 다시 추세 방향으로 간다. 그죠? 일반적으로 내부의 가장 긴 내부 길이만큼 움직인 후에 여기 써 있잖아요. 움직인 후에 반작용이 나타나지만 그리 길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만간 시장 움직임은 원래 돌파하던 방향으로 진행되어 보다 큰 패턴의 형성을 고려해야 된다. 요거 그죠? 큰 하락이 있고 복합 조정이 있다가 끝에 삼각형이 나왔는데 그죠? 이거 좀 찔끔 나오고 다시 되돌리는 게 아니고 요 추세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설명 안 돼 있는데 제가 뭐 또 설명드리냐면 이 분출의 초기 때 또 이런 모양을 한대요. 뭐가 무제한 삼각형이 예를 들어서 저도 이거를 알아내려고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어쨌든 설명이 다 달라서 여기서 B, C, D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출하고 아주 빠른 시간에 다시 삼각형 안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대. 뭐가 무제한이. 아니면 또 이렇게 기준하는 경우 있어요. 요 가장 긴 내부 파동 이렇게 놓고 이거를 좀 깔끔하게 좀 깔끔하게 여기 좀 어려워요. 저도 진짜 이거를 알아내려고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A, B, C, D, E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분출이 일반적으로 빨라.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했죠? 그 다음에 요 가장 긴 내분 파동 안으로 살짝 빨리 들어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많다. 그래서 여기 가끔씩 보면 이런 거 설명은 이렇게 그러면 이 파동을 보면 이런 모양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런 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파동의 페이크아웃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이 파동이 페이크아웃 했어.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왔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좀 지워볼까? 이렇게 좀 지워보고 여기가 이런 파동이었어요. A, B, C, D, E 이 파동 페이크아웃 했어. 그 다음에 분출을 시작했어. 어느 정도 분출했는데 요 가장 긴 내부 파동의 요 밑에 점보다는 분출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시간에 요 삼각형의 내부라고 하는 거는 요 어디다? 여기 삼각형의 내부라고 하는 거는 요 추세선 안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요 가장 긴 내부 파동의 요 수평 요거를 침범했다가 다시 내려간다. 그래서 어떤 경우 요렇게 페이크아웃을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된다. 무제한 삼각형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책 읽어보면 써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는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이 페이크아웃을 가지고 이 무제한 삼각형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모양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한 삼각형도 이제 보시면 제한 삼각형도 이렇게 분명히 보면 뭐가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3파동 올라왔어. A, B, C, D 그죠? D, E 페이크아웃 여기서 분출은 그냥 이렇게 간다. 여기처럼 이렇게 제한 삼각형인 경우는 여기서 분출했다가 다시 삼각형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5파동 이렇게 진행되고 꼭지점이 닫혔을 때 분출이 끝나고 여기 1대1 거리가 여기가 1대1 거리겠네. 그죠? 요 길이가 여기 유지된 다음에 그 꼭지점이 닫힌 이후에 여기를 추세선을 넘어오는 요 꼭지점을 넘어오는 게 제한 삼각형의 특징이다. 이게 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정말 그러니까 이것저것 강의를 듣고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다른 온라인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분출. 과연 제한 삼각형과 무제한 삼각형의 차이가 뭔지 분명히 닐리가 본인이 난 책에 보면 무제한 삼각형은 자기가 처음 언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 삼각형이 4번 파동, 그다음 B 파동에 나오지만 그 후에 닐리가 모노 파동을 가지고 이것저것 많은 걸 연구하고 나서 요 B 그 다음에 4번 파동에서 나오는 삼각형 말고 많은 곳에서 나오더라. 뭐 복합 조정에 Y에도 나오고 Z에도 나오고 X에도 나오더라. 그리고 터미널 임펄스에 5번 파동에서 나오더라. 이런 거를 발견하고
아 이거는 분출 모양도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구성 원리 뭐 B가 A보다 짧고 나머지는 다 전파동보다 짧아야 돼, 이런 기본적인 법칙들은 다 똑같은데 이 파동 끝의 모양, 그 다음에 이 파동 끝나고 나서 요 꼭지점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20% 이내인지 아니면 40%보다 훨씬 많은지, 그죠? 이걸로 인해서 무제한이다. 그 제한은 20에서 40% 사이에 남는다. 그러고서 이 차이 외에도 분출 모양이 끝나고 나서, 그죠? 분출하고 살짝 되돌렸다가, 그죠? 다시 가는 거. 요게는 보통 무제한. 제한은 분출했다가, 그죠? 분출했다가 꼭지점이 닿을 때 분출이 끝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닿은 이후에 내려가는 게 제한. 이렇게 차이가 어디에 써 있다? 책에 다 써 있습니다. 뭐에? 엘리어트 파동이론 마스터에. 아무튼 저는 이 엘리어트 파동이론 마스터가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조그만 책들 있잖아요. 엘리어트 파동 설명된 책들이 되게 이제 쉽게 잘 돼 있지만 실전 적용하기에 되게 이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안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랜 릴리의 책을 읽는데 저는 그랜 릴리의 모노 파동을 분석해서 같은 방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아무튼 저는 다른 저희 제이님이나 많은 앤디님한테 배운 걸로 앞으로 더 배워야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할 생각이지, 모노파동을 그 책을 이용해서 모노파동을 분석하고 그거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모노파동 분석하고 싶으면 더 저보다 자세히 공부하시면 되는데 과연 그게 옳은 길인가 생각이 돼요. 아무튼 그 모양이 요거 나름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해서 이제 찾은 거예요. 여기 보면 보시죠. 꼭지점이 닫히는 시간에 특히 제한 삼각형은 20에서 40% 남는데 38이 남는다고, 일반 38.2가 많이 남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분출 끝이 어디에 딱 맞는다? 꼭지점이 닫힌 때. 그리고 이후에 내려온다. 무제한 삼각형은 뭐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요거도 최근에 비트코인 차트죠. 몇 달 전에 여기 보시면 뭐 A, 뭐 B, C, D, E로 볼 수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E가 쭉 하다가, 그죠? 근데 이거 뭐 삼각형을 그려봐도 뭐가 이 꼭지점과의 거리가 누가 봐도 길지 않아.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여기서 분출이 시작됐으면 야 많이 남았네, 그죠? 이거 가지고 뭐다? 무제한이다. 그러면 뭐 분출 이후에 지금 보세요. 분출 이후에 모양이 있겠죠. 내부 파동만큼 어쨌든 분출하고 그다음에 되돌리는데 되돌림 폭은 크지 않고 다시 내려간다. 여기서 페이크아웃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뭐 그죠? 닐리가 말한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20% 이내냐, 40% 이상 남았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닐리는 이제 요거도 결과론적으로 요 분출 모양을 보고도 이게 무제한이었구나 이렇게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앞으로 분출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 보시면 최근에 비트코인 차트였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4파동, 그 다음에 뭐 A, B, C, D, E, 그죠? 그 다음에 분출했어, 그죠? 분출했죠. 5번 파동으로. 그 다음에 딱 떨어졌어요, 그죠? 분출이 어디에 기가 막히게 거의 했어요? 꼭지점이 닫힐 때 분출이 끝난다. 그리고 꼭지점이 닫히고 나서 내려온다. 이게 제한 삼각형. 이거를 아는데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한 달 넘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거를 저희 영상을 보면서 이거 쉽게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 책 보면 너무 어려워요. 설명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뭐 그랜 릴리 책을 보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설명하시는 분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동영상 강좌를 그 국내에 있는 유튜브나 그런 거 제가 거의 다 찾아본 것 같은데 이 그랜 릴리를 이 설명을 그대로 이제 설명하신 분이 하나도 없다. 근데 아무튼 제가 찾은 건 요거다. 그리고 이 꼭지점 4개도 뭐다? 네오 웨이브, 그 다음에 라이프 파이낸스, 네오 웨이브를 가르쳐주는 그 라이프 파이낸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모노 파동으로 꼭지점을 보는 거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확산형 삼각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